자, 그걸 보시면요. 근데 내가, 여기 있구나. 분필이 어디 숨겨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보면 등기 청구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등기법은요, 공시법에서 배워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등기를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일단요, 이러면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또 이 등기를 또 안 배우면 물권법 강의가 또 안 되거든요. 물권법이요. 참 애매해요. 아무튼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요? 이러면 등기 청구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이것은 나중에 물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알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물권적 청구라고 채권적 청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고요. 한번 공부를 해봤던 분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죠. 한번 보시면요. 채권적은 항상 뭐냐면 채권적은 현재 이 사람이 현재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 물권자, 소유자가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가 아닌데요. 나중에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면은 뭐가 돼요? 나중에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등기하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려면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등기 청구권의 행사는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현재 아니니까. 그럼 이거 딱 보면 이것만 딱 가지고 알고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물권적은요. 물권적은 현재 물권자죠. 현재요. 현재 누가요? 물권자가.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청구.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현재 물권자가. 아까 우리 진정명의 했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된 게 진정명의는 누가 하는 거죠?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그것도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아까 우리 매매계약 해제 혹시 기억나면 해제? 해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죠. 그럼 매도인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가 말소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요. 점유취득시효로 남의 땅을요 20년 동안 점유하잖아요. 그럼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럼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닌데 등기를 하면은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매매계약. 매수인이죠. 매수인 내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언제 소유자가 된다? 등기해야.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죠. 매수인. 그럼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등기하려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요.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매수인. 점유취득시효. 매수인.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환매. 환매는 뭐냐면 환매는요. 갑이 이제 을하고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5억짜리예요. 5억짜리를 을한테 2억 원에 파는 거예요. 웃기죠. 그럼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5억짜리 2억 원에 팔아.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럼 우리 소유자가 돼. 그 다음에 을한테 집을 줘. 그럼 우리 여기서 월세, 과실을 받아먹어. 우리. 이렇게요. 5억짜리 2억 원에 판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 갑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몇 년 안에요? 5년. 5년 안에요. 다시 사와. 그것을 환매라고 얘기해요. 환매. 다시 사와. 다시 사온단 말이죠. 얼마만 주고? 2억만 주고.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건물값이 비싸질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죠. 만약에 건물값이 7억이다. 그래도 2억만 주고. 건물값이 4억으로 떨어졌어. 그래도 얼마 주고? 2억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환매라고 얘기해요. 물론 환매할 때 2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매매 비용이라고 해서 또 등기하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죠. 지금 1번 갑의 거죠. 갑이 누구한테 팔아먹었어? 을한테 팔아먹었죠. 알겠죠? 그런데 갑이요. 을한테 다시 사와. 그러면 을한테 팔아먹었으면 현재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가 아니야? 가. 그러면 갑이 5년 안에 다시 사오죠. 그러니까 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다시 사오면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채권이다 물권이다.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자가 아니다. 물권이 아니다. 채권이다 이 말이잖아요. 매수인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번씩 보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약간
빨리빨리 판단이 안 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민법으로 응용도 알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건 책 물권이잖아 이렇게. 알겠죠? 한번 볼까요? 90번.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이거 봐.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있으면 어떡하죠? 이 갑을 뭐라냐? 갑을 매도인이죠. 의무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냐? 등기 권리자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청구하는 것을 뭐라 하냐?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하죠. 등기 청구권.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등기 받아가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인수 청구권 이렇게. 그다음에 두 사람이 등기소에다 등기를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등기 신청권이라고 얘기하죠. 등기 신청권. 자, 등기소는 뭐죠?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하고 국민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공법관계죠. 이것을 공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공법상의 권리고, 공법상 이것은 절차법상이죠. 절차법상. 절차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이 말이죠.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봐봐. 사람이 사람한테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청구를 실체법상이죠. 민법이니까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사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이죠. 사람과 국가기관이잖아요. 공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주시청하고 평원동하고 그러면 산하죠. 그러니까 공법상의 권리단 말이죠. 국가하고 국민하고 공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등기소에다가 신청하는 거죠. 등기소. 그러니까 등기소는 국가기관을 얘기하죠.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 절차법상의 권리이고, 그다음에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죠. 등기 인수 청구도 마찬가지죠. 실체법상의 권리예요. 사람과 사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보면 90번은요.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이렇게. 91번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관 동그라미 채권자이다. 채권자 몇 년에 선물시오? 10년이다. 이거 또 해야 되겠네. 여기 봐. 여기 보면요. 이걸 갑이 있죠. 갑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요. 갑한테 잔금을 줬어. 잔금을 줬는데 아직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그러고 나서요. 을 앞으로 이렇게 목적물을 인도를 해. 이것을 점유를 하고 있어. 점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아직 미등기. 그럼 여러분요. 갑하고 을하고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갑하고 을하고 중에 누가 소유자?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 갑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갑을 뭐라 하냐? 법률상의 소유자라고 그래. 그럼 이것을 형식적 소유자다. 이렇게. 법률상 소유자, 형식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을은 뭐라? 이 을을 등기는 없지만 잔금을 주고 집을 넘겨받았죠?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이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여기 실질이 중요하니까. 실질이. 여기는 형식이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에요. 병을 뭐냐면 불법 점유자라고 그래요. 만약에 불법 점유자가요. 이 병이 제3자죠. 제3자는 항상 뭐를 기준하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등기부를 기준. 알겠죠? 이 병이요. 이 집에 들어와서 불법 점유. 그러면은 나가라고 해야 되죠? 나가라고 할 사람 누구냐? 소유자가 나가라고 해야 돼. 누가 소유자다? 갑이 나가라고 해야지. 을은 나가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을이 나가라고 하죠? 너는 어디에 쓰던 물건인고? 병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등기는 없지만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을 대위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매수인은 직접 나가라고 말 못해. 언제나 뭘 해서? 대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를 기준하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그러니까요. 을이 소유자니까 갑은 을한테요. 등기가 지금 없다고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반환 청구 못하는 거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요. 을이 이걸 또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또 목적물을 인도했어. 인도.
인도?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갑은요, 병한테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왜냐? 이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죠. 그러니까요,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따라서 병에게도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 미등기죠? 미등기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죠.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등기 청구권, 이렇게. 아, 여러분요, 전번에 11월 달에 그 물권법 할 때 등기법이 에러가 나가지고 강의 자료가 안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강의 그 부분이 이거 에러가 나가지고 이거 등기 부분이 아마 강의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요, 선회해서 이해를 하도록, 알겠죠? 자, 등기청권이죠? 등기청권은 뭐냐?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거든요. 소멸시효. 알겠죠? 그럼 소멸시효 걸리는데, 만약에 을이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뭘 한다? 점유를 상실한다. 상실하면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그런데 봐봐.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다. 이게 중요해. 점유 상실로 보면은 을이 병한테 처분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와야 되고, 점유 상실이 아니면은 아직도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상실이다, 계속이다. 뭐다? 계속이라고 해놨네. 그렇죠? 계속이다, 계속. 왜냐? 우리가 점유를 상실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갑한테 내가 물건 샀잖아요. 사가지고 내가 병한테 팔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팔고 돈 받았다는 거 내 권리를 포기한 것이에요? 행사한 것이에요? 권리를 행사한 거지, 포기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 병이 직접 점유, 을이 간접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받아가지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예요.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이 사람이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을이 병한테 처분했는데 병한테 반환 청구.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 이게 1순위야.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또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처분한 것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 뭐가 나오냐? 물권적 청구를 보면 그래. 우리 이미 풀었단 말이죠. 물권적 청구를 보면 뭐가 나오냐? 불법 점유자라는 말이 나와. 불법 점유자가 있을 때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무허가 건물이면 이 인간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가 있다. 매수인은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해. 이게. 알았죠? 이 두 가지. 등기가 되냐 안 되냐 해서 제3자가 불법으로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면. 자, 91번.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몇 년? 10년. 92번.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인도 동그라미, 인도. 그럼 그건 뭐냐? 점유라고 그래, 점유. 인도, 그것을 점유라고 그래. 그럼 뭐죠?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93번. 부동산의 매수인 갑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타에 처분해서 처분. 타인에게 양도. 그 양도를 뭐라고 한다? 양도를 뭐라고 그래? 점유, 계속. 이렇게. 양도 동그라미하고 점유, 계속. 이렇게.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94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는데, 갑이 을한테 인도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이 말이죠.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점유까지 이전했다. 갑은 병에게 중요해. 거기 별표 하나에.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권. 시험에 잘 나온다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9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 누구 병에게 종전의 소유자 매도인이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94하고 95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이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96번은 봐봐. 96번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원래 이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란 말이죠. 갑이. 그런데 등기가 누가 되어 있냐? 등기가요, 1번 갑인데 등기가 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이런 거 혹시 이거 기억 안 나요? 민법 총칙 첫 시간 한 것인데 청약과 승낙위에서 계약을 하죠. 그럼 이것은 한 100번은 들었죠? 그럼 계약을 하면 계약에서 여기서 등기가 나오고 여기가 뭐죠? 대금이 나오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권리와 의무라고 하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다? 권리와 의무를 줄여가지고 뭐라 한다? 권리관계라고 하죠? 권리관계를 단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이렇게 기억나나요? 이렇게 실체법. 그러니까 결국 실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고 결국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현재의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원래는 갑이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어야지. 그런데 을한테 등기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무효인 등기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면 누가 그러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이 등기는 뭐 해달라고 한다? 말소 청구하든지 또는 뭐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요. 다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97번은요. 두 번째 좀 맨 끝으로 봐봐요. 두 번째 끝에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거기다 써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봐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이런 것이죠. 여기 봐봐. 지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 1번 갑이죠. 1번 갑에서요. 여기 2번 을이죠. 3번 병이죠. 4번 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을의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무효인데 병정으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구다? 소유자다 이 말이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를 가져오려면 무효인 등기니까 무슨 등기에? 말소 등기 또는 뭐요? 진정명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정명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소 등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원칙적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1번 갑이었어요. 2번 을이고 3번 병이고 4번 이렇게 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병이요. 갑이 먼저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해. 그 다음에 또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해. 이렇게 해야 돼요. 등기부가 꽤나 화려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되죠? 갑에서 여기 을로 병에서 4번 정으로 이렇게 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5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정한테 내 앞으로 무슨 등기 해달라? 이전 등기 해달라.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현재 정한테 여기서 또 무효죠? 그럼 맨 끝에 있는 사람한테 이전 등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소 등기 하려면 어때요? 맨 밑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가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알겠죠? 그럼 말소 등기 3번이나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전 등기 하면 한 방에 끝나버리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가 하죠. 현재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뭐 내가 봤을 때 여러분요 거의 뭐 합격이랑 마찬가지예요. 자요 3번이요. 채권적 청권 보세요. 자 96번을 보면 98번을 보면요. 갑소유 토지를 임차한 을은 이렇게 돼 있죠. 반대 약정이 없는 한 가로 묶어. 거기다가 언제나 X 언제나가 아니에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 임대차니까 임대차는 채권이야 물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요. 99번.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가 매도인에 대해 생산, 인도받은 자, 부동산을 매수동이라 매수. 아직 이 인간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그래서 맨 끝에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96번하고 100번하고 중요해.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맨 끝에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다음 101번은요.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다? 매수인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가로놓고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거기다가 현재 소유자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권에 의한 방해 예방 지상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피담보 채무 변제 후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에 의한 말소 청구 그 다음에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에 의한 방해 배제 지금 봐봐 진정 명의는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저당권 지상권이죠. 바로 그 옆에는 소유권이죠. 그 밑에는 저당권이에요. 다 뭐야 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다고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그래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권은 우리가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현재 그 사람이 누구냐 지상권자다. 그럼 그 지상권이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뭐예요. 소유권자가 저당권들끼리 말소한다잖아. 소유권자가 소유권자 물권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자가 말소 청구한다.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가 있죠.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등기 하나만 더 해도 되죠? 네. 가등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요 강의할 때는요 제가요 입을 열기 전에 빨리 닫아야 돼요. 알겠죠? 제가 입을 벌리면 진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요 가등기라고 되어 있죠? 봐봐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등기요. 가등기는 거짓 가짜잖아요. 이것은 뭐냐? 미리 또는 예비적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등기를 예비등기라고 그래요. 이 예비등기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냐? 종국등기예요. 종국등기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본등기라고 얘기해요. 본등기. 옛날에는 예비등기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고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소멸생략됐어요. 뭐죠?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이제 가등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그런데 의리한 사람이 계약금으로 1억을 주고 중도금으로 3억을 주고 잔금으로 6억을 주기로 해가지고 지금요 중도금까지 해가지고 4억이 모두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병한테 팔고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리 가지고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미리 예비적으로 나중에 진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서 찜을 해놓는다. 그걸 가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거짓 가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이것 빼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인 상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가등기는 가등기는 등기만 한번 보면 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가등기니까요. 여기서 지금 보면 1번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요 2번 이렇게 2번이요. 이걸 우리 뭐죠? 이것을 주등기라고 하잖아요. 무슨 등기? 주등기라고 하죠. 가등기는요. 나중에 진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를 갈라요. 알겠죠? 그래서 도르코 칼로 배를 갈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여기 의리 있죠? 이 의리요 이렇게 가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 이렇게 가등기. 그럼 가등기는요. 아무런 등기가 아니에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 가등기는 2번의 순위. 이 2번의 순위를 보존하는 거예요. 미리서 예비적으로 찜은 해놨다 이 말이죠. 2번을요. 이걸 우리 뭐라 하죠? 이걸 우리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죠. 그래서 우리 순위번호는요. 1번이 더 빠르고 2번이 더 늦죠. 그럼 누가 더 빨라? 1번. 3번보다 몇 번이? 2번이. 그런 순위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가등기는 가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은요. 이것을 3번 병한테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4월 1일. 그럼 병이 뭐가 되냐? 병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갑은 가등기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병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갑하고 계약했는데 가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왜요?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등기는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본등기예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몇 년에 청구한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채권이니까. 아니 봐봐. 이 사람은 아직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등기를 해야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있다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진짜 등기를 해. 그럼 본등기를 한단 말이죠. 본등기, 언제? 10월 1일 본등기를 해. 그러면 이 본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일물일권주의거든요. 하나의 물건의 소유자가 한 명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지금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야? 2명이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는 뭐다? 등기는 절차법이거든요. 순서. 앞선 순서가 뒤에보다 빠르거든요. 그런데 병의 등기는 4월 1일이고 여기 을의 본등기는 10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오면은 병이 빠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날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서 예비해놨죠? 어디를 가지고? 여기 가등기. 그래서 순위가 소급한다. 소급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월 1일을 가지고 2번의 순서를 가지고 병하고 비교해. 누가 순서가 더 빨라? 2번. 그러니까 3번이 더 늦죠. 그래서 3번 등기는 어떻게 한다? 10월 1일 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병의 등기는. 그러면 병은 언제까지 소유자냐?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병이 소유자죠. 그래서 병이 이 사이에서는 뭐라냐? 과실을 수취한다. 월세를 받아먹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을은 10월 1일부터 소유자, 다른 말로 이것을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한다. 순위는 가등기인 대로 소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를 해야죠. 그럼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한테 청구하는가 병한테 청구하는가 이게 문제죠.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이러면요. 지금 봐봐. 본등기가 안 되면은 가등기죠.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1번 다음에 몇 번? 2번 다음에 몇 번? 3번이죠. 아직 2번을 다 채웠어 못 채웠어? 못 채웠죠. 2번을 채워야 되겠죠. 누구한테 채워?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1번한테 채워야죠. 그래서 본등기는 1번한테 청구해. 그럼 이걸 손이 보러 간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을이요. 바로 본등기를 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본등기 하려면 이 2번의 가등기를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팔려면 어떻게 팔아? 2번을 팔아야 되겠지. 2번짜리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 2의 1, 2번. 이걸 주등기. 이것을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A한테 이렇게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를 본등기 하지 않고 가등기를 가등기로 넘길 수도 있다. 무슨 등기에 의해서? 부기등기에 의해서. 부기등기. 그러면 이것은 2번, 이것은 3번 다음에 있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려면은 병한테 청구한다? 갑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청구해? 3번 밑에 있어도 이건 무슨 등기다? 주등기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러니까 1번한테 등기,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는 뭐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죠? 본등기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죠? 그러니까요. 가등기라면서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본등기를 못하게 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은 효력이 없어.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병의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면 가등기인 상태에서 무효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가등기 할 때는 그냥 가등기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요. 매매면 매매, 교환이면 교환 이런 것을 하고 가등기를 하거든요. 매매는 매매, 교환이면 교환. 그런데 만약 그걸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등기 원인, 즉 매매라고 하는 등기 원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돼? 가등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하나 보면요.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지금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뭐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우리 방금 배웠죠? 채권적 청구권이요. 그럼 채권적 청구권에 효력이 있어 없어? 채권적 청구권 효력이 있어 없어?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지 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말이죠. 아직 우리 시험 쳤어 안 쳤어? 그럼 차 사줘 안 사줘? 조건이 성취가 돼. 합격을 해. 그럼 차 사줘. 그럼 봐봐. 이 세 가지를 딱 보면 생긴 모양이 다 쌍둥이죠. 다 똑같죠. XO, XO, XO.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XO, XO, XO.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 아무튼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뭐냐? 채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정지 조건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뭐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없다. 해제 조건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이것은 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만 있으면. 여러분, 엑소, 엑소, 엑소. 똑같잖아요. 구조가. 구조가. 그러니까 가등기는 지금은 효력이 없고 본등기래야 효력이 있다. 지금 효력이 없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채권적 청구권은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해야 소유자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요, 뭐 거의 뭐 민법은요, 그림 공부를 하고 있다. 뭐 눈만 똑바르면요, 다 된다. 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가등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은요? 102번 보고 계세요? 네. 오케이. 자, 102번은요, 가등기를 하려면 보존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3번은요,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 가등기는요, 등기가 되는 것은 다 가등기에. 등기가 되는 거. 여기서 문제. 유치권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왜? 유치권은 법정이니까 그냥은 아니야. 그냥은 아니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를 먹으니까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거든요. 유치권은. 그래서 가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임차권 아까 했잖아, 우리. 621조에서 임차권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아까 이러면 98번 봐, 98번. 98번 보면 임차권은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되죠, 98번에? 네. 그러니까 임차권은 등기가 가능하니까 가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04번. 가등기는 종국 등기가 뭐냐? 본등기거든요. 종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절차법적 요건을 안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 이것을 순위 보전적 가등기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뭐냐? 담보의 목적. 이것을 담보 가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 봐봐. 여기 담보 가등기 한번 봐봐. 이거 뭐 설명하다가 말 쓰겠네. 여기 봐봐. 담보 가등기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이게 5억짜리예요. 5억짜리를 을한테 2억을 빌려. 이것을 소비대차라고 얘기해요. 소비대차요. 소비대차라면 대물변제예약. 대물변제예약을 해. 무슨 말이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5억 원짜리 건물을요, 을하고 계약을 해. 2억 원에요. 그러고 나서 을한테요, 가등기를 해. 가등기. 그럼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집을 을한테 2억 원을 빌리면서 가등기를 해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 갚을 날짜에 돈 못 갚으면 대물변제. 대신 내가 너한테 이 집으로 대신 돈을 갚겠다.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알겠죠? 그럼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소유권 이전 등기. 웃기죠? 돈 빌면서 등기를 해줘.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해서 그럼 우리가 보통 등기하면 소유자잖아요. 그럼 이러면 등기가 있다 해서 모두가 다 소유자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경미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돈 빌려고 등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양도담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양도담보권자라고 얘기해. 이 인간은 뭐다? 이 인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 이렇게 얘기해. 아까 우리 매매, 환매 있죠, 환매? 그것을 매도담보라고 해요. 매도담보. 집을 팔면서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라 하냐? 설정자라고 그래. 양도담보 설정자.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하냐? 소유자라고 그래. 이 소유자가 뭐라 하냐? 목적물을 점유하고 플러스 사용하고 수익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한다? 과실을 수치를 해. 과실 수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과실 수치. 그러니까 비록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5년에 다시 사오는 거죠. 그것을 매도담보라고 하고 그 매도담보의 대표적인 건 뭐라 다시 사온다? 환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매는 매도담보인 것이고 여기는 돈을 빌리는 거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담보의 목적, 그래서 가등기 담보다. 그런데요, 이건 106번이 문제가 언제 나왔나 봐봐. 2012년에 법무사에서 나왔죠. 그건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법무사에서 왜 이게 나왔나. 왜냐면 2011년 10월 13일인가? 2011년 10월 13일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요 가등기를 할 때 어떻게 가등기 하냐? 가등기면 이렇게 돈을 빌리고 가등기 하잖아요. 또는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 하잖아요. 그런데 가등기 할 때 1번 이렇게요. 1번 값에서 그다음에 2번 그냥 가등기로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가등기가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가등기 한 건지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돼. 그러면 나중에 돈을 빌리고 가등기 하면 이게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은 이것을 저당권하고 똑같이 봐. 저당권하고. 그래서 이걸 뭐가 되냐?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돈을 빌리고 가등기 한 것은 무조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돈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손익보존적 가등기는 내가 1번이면은 나는 죽지 않고 나보다 먼저 저당권 있으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등기를 그냥 가등기만 써니까 이놈의 가등기가 손익보존적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딱 되면은 법원은 가등기권자한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그러냐? 야, 너 뭐 때문에 가등기 했냐 물어봐. 매매 계약하고 가등기 했냐? 돈 빌리고 가등기 했냐 물어봐. 근데 돈 빌리고 가등기 했다 그러면 그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봐버려. 그리고 경매가 되면 무조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경매되면서 돈을 주고 말아버려. 그런데 손익보존적 가등기면은 순서에 의해서 소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 이걸 물어본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2011년 10월 13일 날 대법원이 이런 부동산 등기법 보면 등기 예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규. 공시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등기 예규. 이 예규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앞으로 등기할 때는 반드시 정하라 이 말이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했다, 가등기한다? 그러면 손익보존적 가등기라고 반드시 써라. 돈을 빌리고 가등기한다? 담보 가등기라고 반드시 써라. 이렇게 딱 해놨어. 그러니까 2011년 10월 13일 이전의 등기는 이전의 등기는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2011년 이후 가등기는 손익보존적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등기부를 보면 딱 알게끔 돼 있어. 그래 지금은 그냥 가등기라고 등기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해. 알겠죠? 지금은 가등기하면 이놈이 손익보존적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법무사는 등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등기하는 사람들 2012년에 보면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원래 판례가 이거거든요. 원래는 판례가 있는데 2011년 10월 13일 이후에는 이제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다 손익보존적 가등기다 반드시 구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구별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2012년이요. 법무사 시험에서 여기요.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서 가등기가 나온다. 이것은 앞뒤로 잠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으려면 2011년 10월 13일 이전의 가등기는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이후의 가등기는 이제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2012년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럼 2012년에 나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를 째려보면 돼. 그럼 등기부를 째려봤더니 담보가등기다? 그럼 담보가등기고 손익보존적이다? 그럼 손익보존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이 판례가 없어진 것은 아니야. 없어지려면 판례가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은 판례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2011년 이전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법무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죠. 법무사가 하는 짓이 뭐예요? 그 등기하는 게 법무사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법무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죠? 자요, 106은요. 106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래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계속 청구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봐봐. 이 사람이 가등기를 했어. 그러면 이 을이요. 본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등기를 했다가 이 사람이요. 증여를 받아서 증여를 받아서 을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아직 가등기에서 본등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권은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별개의 청구권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7번. 여기 또 나왔네. 107번. 봐봐.
여기요. 정지 조건이 나왔죠?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가등기가 되죠. 알겠죠? 시기는 뭐냐? 시기도 똑같아. 봐봐. 기한에서 시기. 시기는 뭐냐면 시기가 뭐죠, 여러분요? 3월 달에 강의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게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3월 1일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시기가 기한이 도래하죠? 도래하면은 그때부터 발생하죠? 언제요?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XO 이렇게 돼. 시기도 똑같아. 그 다음에요. 108번 봐봐. 여기.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하죠. 물권적 청구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됐죠, 지금? 자요, 가등기 절차는 어떻게 하죠? 매수인 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 봐봐, 여기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병 앞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매도인한테 청구한다, 제3자한테 청구한다. 매도인을 상대로 아주 중요해. 그 다음 110번. X토지에 대해서 갑의 가등기 후에 을의 이전 등기가 있다. 갑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은 그러면 을의 등기는 뭐 한다?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 이렇게. 그 다음에 본등기 전에요.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뭐 한다? 이런 봐봐. 본등기 하기 전에는 가등기는 그냥 무효의 등기일 뿐이죠?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봐봐. 111번. 본등기를 격려하기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라 하여도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갑이 을한테 팔아가지고 가등기가 있죠. 아직 본등기가 아직 없죠. 본등기가 아직 없으면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갑이 병한테 팔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거기요, 본등기가 없는 한 소유권자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가 불법 말소. 그러면 회복 등기해야지. 불법 말소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봐봐, 여기. 가등기는 뭐 때문에 가등기 한다? 본등기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죠. 본등기를 못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봐봐.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본등기를 해서 그럼 어떻게 돼? 손인은 가등기시로 소급하고, 본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고, 가등기 이후에 있는 등기는 뭐라고? 직권으로 말소하고. 자, 거기. 지금 보면 115번.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되고, 부기 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서 뭐죠? 직권으로 뭐가 돼? 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 여기.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가등기 할 때부터, 본등기 할 때부터. 본등기 아주 시험에 잘 나와. 물권 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다. 바로 옆에 본등기의 순위는 뭐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그래서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자, 117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있어. 가등기 이후. 그럼 봐봐. 가등기가 있고 가압류가 있죠. 이게 병이 가압류다 이 말이죠. 나중에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해? 직권으로 말소.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아무 말도 아니죠. 그 다음에 가등기. 여기 우리가 가등기를요 다시 가등기로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내일요 중간생 등기는 내일부터 하고요. 내일 다시요 자료를 다시 오늘 가가지고 제가요 저녁까지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아직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내일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